연애 실무 14주차 3강 강의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디너쇼 기획하기인데요. 학습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강에서는 이제 국제회의 및 국내 학술대회 교재 15장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2강에서는 일반 행사 15개의 행사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호텔에서는요, 직접 호텔 자체에서 기획하여 하는 행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너쇼이고요. 이 디너쇼는 행사 유형에 따라서 자선 디너쇼 형태로 후원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특정한 날을 기념해서 진행되는 쇼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어버이날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말에 하는 크리스마스 또는 송년 디너쇼로서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디너쇼까지 기획할 정도 수준이 되면 모든 연예 행사를 다 기획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이번 장에서 디너쇼 기획하는 것 학습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과장 정리하며 총강을 할까 합니다. 디너쇼의 주요 학습 내용은 이제 디너쇼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 구성 요소에서는 크게 보게 되면 변동비적인 요소와 고정적인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너쇼를 이제 기획을 그, 이 변동비와 구성비적인 내용만 학습하게 되면 디너쇼를 기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학습 목표를 잡아 보겠습니다. 디너쇼. 디너쇼는 호텔이 주최 혹은 주관이 되어서 연중 특별 이벤트로 개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기획사가 가수를 섭외하여서 흥행을 목적으로 주최 혹은 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또 가수가 주체가 되어서 이벤트 기획사나 호텔에 대행을 맡기기도 하고요. 합니다만 본장에서는 호텔이 주체와 주관이 되어서 기획한 송년 디너쇼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는 호텔이 자체 기획하는 것, 하나는 이벤트 기획사가 그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쇼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수가 주체가 돼서 기획한 이제 송년회가 디너쇼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유형인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호텔이 주관했을 때는 호텔이 뭐 연예인도 다 섭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출하는 것, 이 부분도 다 섭외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벤트 기획사가 할 경우에는 이제 식음료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음료나 또는 이제 그 홀 사용료 정도 청구가 될 수 있겠는데, 워낙 그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개런티라 그러거든요. 식사 개런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루 매출 이상을 보증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룸을 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전날 어, 야, 야간 작업이라고 합니다. 밤에 들어와서 작업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디너쇼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벤트 기획사를 할 경우에는. 그리고 또 가수가 이제 그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수가 이제 지명도가 높은 분들이 있어요. 이 지명도가 높고 본인의 그 지명도로 인해서 표가 그냥 완매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호텔에 식사값만 지불하고 본인이 이제 표를 다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 호텔에서는 이제 그 호텔마다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자체적으로 직접 다 기획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수익성이 좀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자체 기획도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또 이렇게 섭외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너쇼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호텔에서 주최하는 디너쇼는요, 크게 표 판매 실적에 따라서 변동비가 있는 변동비적인 요소와 표 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고정비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레스토랑에서 손익계산서하고 동일한데요. 많이 판매되는 것만큼 지불되는 것이 변동부입.
그다음에 판매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드는 비용을 이제 고정비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디노션은 이제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이제 24, 25, 26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때는 이제 기업체에서 행사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보통 가족들하고 많이 그 시간대를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때 원래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 그 날까지 채워서 그 대형 연회장을 갖다가 채운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날을 이제 기간으로 해가지고 보통 보게 되면 이제 24, 25, 26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연회장을 디너 쇼로 해서 직접 기획을 해가지고 예, 표를 판매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죠. 또는 이제 31일 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31일 날 또 1월 1일 날 행사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예, 송년 또는 신년 기념 해가지고 이제 쇼를 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변동비적인 요소 살펴보게 되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식료, 뭐 식재료비입니다. 식재료비. 식재료에 대한 원가는 보통 판매액의 이제 30% 정도를 책정하게 되는데요. 30% 미만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판매되는 것 외에도 가수 측과 그다음에 호텔에서 VIP형으로 제공하는 무료 식사권, 그다음에 진행 스태프에게 제공되는 식사비, 그다음에 행사 종료 후 제공되는 쫑파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보통 판매 식사 원가 곱하기 인원, 그다음에 약 30% 정도로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판매 식사입니다. 판매 식사의 이제 인원수에다가 약 30% 정도가 이제 그 재료비로 이제 계산하고요. 무료 제공 식사는 이제 그 원가에다가 인원수 곱하기 해가지고 이제 그 원가 산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수 측에서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가수 측에도 이제 초대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한 테이블씩 달라고 하거든요. 보통 한 테이블에 뭐 기본은 10분인데 12분에서 뭐 또 테이블 사이즈에 따라 좀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어떤 때는 13분도 세팅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예약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한 테이블에 이제 보통 그렇게 다 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14분씩 앉아야 된다 그러면 그 두 분들은 또 다른 테이블에 또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테이블씩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부득이하게 좀 좁게 세팅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식재료비, 음료 재료비는 이제 호텔 연회제 음료 원가율로 이제 보통 산정하는데 보통 음료 원가는 13%에서 15% 정도이고요. 하지만 진호쇼 당일 판매되는 음료는요, 위스키와 와인 등이 판매되는 경우도 많아서 전체적인 음료 원가율이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호텔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20% 이내로 잡고요. 그다음에 음료 판매액의 약 18% 정도로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18%. 판매 수수료입니다. 판매 수수료. 티켓 판매는 이제 호텔 내 예약실에서 판매되는 경우와 티켓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기업과 제휴해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죠. 네, 보통 이제 티켓을 전문적으로 이제 취급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렇게 서로 제휴를 맺어서 이벤트 홍보와 함께 이렇게 제안하고 있죠. 이렇듯 그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판매할 경우 보통 수수료는 판매가의 약 5% 정도, 5%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제 세금 별도로 해서 내외에서 이제 결정하게 된다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봉사료인데요. 유료로 제공되는 이제 식료 판매액과 음료 판매액의 약 10%를 할증을 말하는 것으로 식료와 음료 판매액이 증가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같이 변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변동비라 하고 있고 고정비적인 요소인데요. 호텔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고정비적인 요소는 이제 관리비 부분인데 관리비나 일반적으로 어디 빌렸을 때 그 렌탈, 임대료 같은 것도 이제 사실 고정비 성격인데 자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손익계산서에서 이렇게 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넣게 되면 거의 적자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그 고정비적인 요소가 이제 광고비인데요.
이 광고는 이제 공중파 방송과 지면 광고를 이용하게 되는데, 공중파 방송은 대체로 비용 관계로 라디오 광고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제 가수가 직접 그 간접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도중에 본인의 이제 그 이번에 송년 디너쇼를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간접 광고를 하게 됩니다. 네, 지면 광고 주로 이제 4대 일간지나 스포츠 신문에 이제 돌출 광고를 실는 방법도 있고요. 요새는 이제 그 네이버나 또는 다음에 이제 그 타겟 광고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페이스북이나 또는 인스타 광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2일 행사의 경우 가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1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광고를 많이 해야지 사실 잘 판매하는 거는 사실인데 광고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면 이제 이익을 남기기가 좀 쉽지 않겠죠. 하여튼간 이게 좀 표파는 게 굉장히 다음 이제 인쇄물계인데요. 디너쇼를 기획하면 인쇄물은 꼭 의리할 품목으로 포스터나 전단지, 또 티켓 봉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보통 2일 진행하면서 대략 1일 800명 기준으로 할 경우 포스터 100매, 전단지 3만 매, 티켓은 2,000매, 봉투는 약 1,200장 정도.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장식계인데요. 디너쇼와 관련된 장식비는요, 보통 출연료 외에도, 식료와 출연료 외에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죠. 무대를 꾸미는 데 드는 비용인데, 가수가 화려한 연출을 하기 위해서 멋있는 무대와 음향, 조명, 영상, 특수효과 등이 필요합니다. 보통 무대는, 지금은 좀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게 그 옛날 가격이다 보니까 뭐 500만 원 정도, 음향 400만 원, 조명 400만 원 정도, 특수효과 200만 원, 뭐 카메라 포함한 영상물도 약 600만 원 정도, 광고 현수막 약 200만 원 정도, 테이블 장식 100만 원 정도 미만으로 주는 것이 표 약 한 20만 원 정도로 판매했을 때 남을 수 있는 가격 같아요. 요즘은 뭐 거의 한 30만 원, 뭐 35만 원, 40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정도 했을 때는 이제 이 장식계의 비용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연자인데요. 디너쇼에서 가장 많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출연진입니다. 출연진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흥행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흥행에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가수는요. 대신에 높은 개런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익이 적어요. 이익이. 순이익이 적고요. 흥행성이 없는 가수는 개런티가 적게 지출되지만 표가 팔리지 않아서 오히려 디노 자체가 적자 상태에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높은 가수를 이제 낮은 개런티를 제한해서 계약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는데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높은 개런티를 줘도 호텔에서 이제 계약하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가수를 섭외하는 거는 그 가수의 그 매니저하고요, 또 가수하고 평소에 좀 유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 디너쇼 하기 위해서는 돈 가지고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텔하고의 그런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획을 진행해 나가야지만 그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개런티도 일부 조금 그 담당 매니저가 또 설득을 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서로 적정한 그런 타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타협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융통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행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가수를 적정한 개런티에 계약하는 것이 디너쇼 기획에서 가장 큰 키포인트다. 음식, 뭐 무대 이거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보다도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흥행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가수를 적정한 개런티, 너무 싸게 해도 안 되고요. 적정한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야지만은 그 가수도 그 열정적인 무대를 갖다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 일하는 디너쇼의 가수 개런티는 5천만 원 정도인데, 보통 이제 이 곱하기 뭐 5천만 원에서 뭐 1억 또는 2억까지도 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대와 조명, 음향, 밴드 지휘자를 이제 그 가수 측에서 출연비와 함께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호텔의 그 순이익을 감안하여 7,500만 원 정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표의 가격이 약 20만 원 정도, 예상 인원은 예상 인원은 1,000명 정도 계획했을 때 가능한 이익이 날 수 있는 금액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외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고정비로는 이제 저작권료가 있는데, 디노쇼에서 가수가 부르는 곡은요, 저작권법 제17조 공연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법 제42조 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의거 사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이용 허락을 득한 후에 공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 측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 저작물 사용 허락 신청서 한 부와 음악 저작물 사용 허락 이행 절차를 안내문을 한 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요. 그래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디너쇼의 그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디너쇼의 매출은요, 판매된 티켓의 수량과 그 다음에 당일 판매된 음료로 매출이 이제 산출되고요. 이렇게 판매된 티켓은요, 식료비, 그다음에 흥행 수입비, 봉사료로 구성이 됩니다. 식료 매출은 판매 티켓 수량과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량에다가 식료 판매가 되겠고, 음료 매출은 진원서 당일 판매된 음료입니다. 음료는 이제 여기에 보통 포함이 안 돼요. 음료는요. 그래서 이제 그 와인이나 또는 음료 판매 메뉴판을 갖다가 그 테이블 위에다가 이제 DP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이제 고객이 이제 거기 와서 주문하게 되는데, 단체 고객이 왔을 때 많이들 주문하세요. 와인도 많이 주문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이제 그 음료 경진대를 합니다. 그래서 음료를 가장 많이 판 테이블이 있거든요. 직원에게 또 시상하는 행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열심히 또 판매하겠죠. 직원들도요. 왜냐하면 디너쇼가 끝나게 되면 거의 12시가 됩니다. 보통 디너쇼가 한 9시 반에서 그 앵콜 하고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10시 정도에 일어나게 되는데, 12월 같은 경우는 10시 정도에 끝나게 되면요. 나가는 그 뭐 1,000명 정도가 나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죠. 거기다 또 코트 또 다 찾아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거의 직원들이 이제 그 디너쇼 하고 마무리하게 되면 거의 12시 가까이 됩니다. 이런 직원들에게 또 그 지급해야 될 비용으로는 뭐 택시비, 또 오버타임 뭐 등등이 또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에게 뭔가 이런 그 격려 차원에서 음료 이제 판매 왕 1, 2, 3위 해가지고요 경진대회도 하는 것도 한 가지 관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흥행 수입에서 이제 판매 티켓의 이제 판매액에서 총 매출액에서 식료 매출과 그다음에 음료 그 식음료죠. 식음료 매출에서 이제 식음료 매출이 봉사를 제외한 것이 이제 흥행 수입이겠고, 봉사료는 이제 식음료 곱하기 이제 그 10% 해당하는 것이 바로 봉사료입니다. 봉사료는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그 급여로 2월 다음 달 급여에 이제 제공이 됩니다. 자, 디너쇼의 영업이익 보게 되면요. 디너쇼는 이제 외형은 상당히 큽니다만 매출은요.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높지 않으면서 어떻게 돼요? 위험 부담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너쇼를 기획할 때는 그 디너쇼를 오랫동안 기획했던 분들이 주로 이제 이 일을 담당이 되는데, 초보자가 이 기획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왜? 영업이익도 높지 않으면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 경험했었어요. 표가 팔리지 않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겪어보지 않으면 여기 기획을 다시는 이제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매우 그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출연진에 대한 높은 개런티, 이제 가수 섭외비와 그다음 매출 대비 적은 광고비로 많은 홍보를 못해서 표를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수가 유튜버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광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팬 카페나 이런 데도 또 홍보도 가능하겠고. 그다음에 또 이 경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디너쇼 기획가들은요,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용객의 단체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호텔 측에서는요, 영업이익보다는 호텔 특별 이벤트 측면에서 접근한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교재에서 그 사례 손익 계산서는 영업이익을 내고자 하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었는데, 표를 일단은 첫째 잘 팔기 위해서는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가수를 적정한 개런티를 주고 섭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표가 잘 팔리거든요. 금방 팔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훈아 씨, 그다음에 인순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올려놓으면 팬카페에서 다 팔려버려요. 이런 걸 고민하기가 좀 고민 안 되는데 이 개런티가 높아요. 개런티가. 그래서 적정한 개런티를 지불하는 것이 가장 큰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 내용 한번 정리하고 이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총 14주차까지 진행이 됐네요. 예, 저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비대면 학습으로 진행이 해왔었고, 매주마다 3강씩 그 강의를 정리해서 PPT를 올리고 또 녹화하고 또 유튜브 방송으로 또 내보낸 일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은 는 것 같아요. 예, 먼저 지금까지 학습 내용 정리하게 되면 제 1회차에서는 1주차에서는 이제 연애 기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애란 무엇인가, 뭐 시대적 배경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기획은 무엇인가, 기획, 뭐, 그,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실천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일을 이제 기획을 하면서 연애 기획에 대한 정의를 드리면서 연애 기획이 갖고 있는 그, 뭐, 특이성이랄까요? 특이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호텔에 기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장에서는 이제 연애의 흐름과 조직에서 연애 예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연애에 대한 조직, 뭐 연애 예약실과 연애 판초, 그다음에 연애 서비스, 연애 주방 나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또 연애 전표에 대해 설명도 드렸었죠. 전표. 그래서 우리가 예약 전표와 그다음에 이제 그 행사 지시서, 펑션 시트, 이벤트 오더라고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학습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애 메뉴에 대해서는 이제 3주차와 4주차 이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워낙 많은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애 메뉴 1, 2부에 나눠서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애 음료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5대 증류주를 기반으로 해서 저 보통 이제 식전 칵테일에 나가는 그 음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와인, 연회장에 주로 제공되는 와인, 그 다음에 맥주, 비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비와 집기에서는 이제 그 행사용 그 장비와 집기, 그 다음에 이제 연애용 장비와 집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고, 종류가 많으셨죠. 마이크, 그 다음에 뭐 무대 조명 등등 여기서 다 설명을 드렸고, 자, 7주차에서는 그때 우리가 바꿨죠, 이게 바꿨죠. 그때 수시고사가 이제 7주차에 있었고, 이제 8주차에 이제 연애 주요 고객, 연회장의 주요 고객,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고, 또 법인은 어떻게 됩니까? 법인은 이제 그 이용하시는 그 법인의 그 성격에 따라서 구분했었죠. 정부도 있었고, 일반 기업도 있었고, 협회와 학회 등등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주차에서는 이제 연회 의전에서 자리와 배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음악, 결혼식을 사례로 설명을 드렸고, 피아노와 그 다음에 현수막에 죄송합니다. 현악이죠. 현악 나누어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고, 중창단이나
또는 국악, 뭐 등등 금관, 그 다음에 뭐 이 목관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회장을 이제 선택하는 속성들이 있었는데요. 그 각 학자들에 대한 설명들도 드렸었죠. 자, 그리고 현수막과 배너, 그 다음에 연회 견적서, 에 대해서 도면 부분들은 엑셀 작업으로 작업하는 것까지 설명드렸고, 가족 모임, 그 다음에 결혼식, 국제회의, 일반 행사. 사실은 여기까지 계획을 했었는데요. 정말 이 본 교재를 다 끝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빠지고요. 이번에 PPT는 기존에 있었던 PPT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진행돼서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췄습니다. 전부 다요. 이 책의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요. 무려 440페이지입니다. 44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한 학기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느 분야든 길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길에서 확신감을 갖고 도전하길 바라며 저 또한 여러분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연애 실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